자, 여러분들 모션 센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모션 센서. 요거는 그 뜻 그대로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모션 센서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요즘 많이 보는 거니까. 모션은 움직임이죠, 움직임.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겁니다. 움직임 감지. 근데 이 움직임은 어떻게 감지하죠?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감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감지하는 걸까요? 이 모션 센서는 물건을 감지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 움직임을 감지하려면 방법이 있나요? 카메라 종류를 써서 감지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 모션 센서에서 말하는 움직임은 그 생명체의 움직임입니다. 생명체. 자, 생명체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감지하고 싶은데 생명체는 특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생명체는 열이 납니다. 그래서 모션 센서는 기본적인 원리가 열을 추적을 합니다. 열을 추적하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엄밀하게 따지면 열하고 적외선하고는 다른 거죠.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열은 뭐예요? 차갑거나 뜨거운 정도죠. 물체나 생물체가 얼마나 차가우냐, 얼마나 뜨거우냐라는 걸 표현하는 에너지량이 열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있다는 거고, 열이 적게 나는 거는 에너지가 적게 있다는 겁니다. 적외선은 뭐예요? 워낙 일상 용어에서 많이 쓰니까 이 적외선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깜빡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적은 빨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외는 바깥, 외부, 적색의 외부에 있는 선이라고 해서 빨간색 바깥에 있는 선입니다. 무지개 보면 빨강부터 보라까지 가잖아요. 이 빨간색 바깥에 있는 스펙트럼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하고 적외선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왜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같다고 하는가 하면 열이 나는 물체는 모조리 다 적외선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적외선이 항상 생겨요. 뭐 인과관계이긴 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볼 때는 그러면 열하고 적외선하고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을 적외선으로 감지하더라도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임 감지하는 거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겁니다. 적외선을 감지.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법으로서 이 모션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션 센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봤던 센서입니다. 어떤 센서보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집이나 아니면 복도에 보면 이렇게 생긴 센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흰색으로 그 다음에 벌집 모양처럼 돼 있는 거는 렌즈입니다. 렌즈. 렌즈는 빛을 집속하는 장치죠. 빛 집속하는 장치를 우리가 렌즈라고 하는데, 이 렌즈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로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번역하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씁니다. 영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느낌이 확 오지는 않아요. 원래 렌즈는 뭐예요? 렌즈라는 뜻은 강낭콩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이 콩이 렌즈죠. 우리한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지만, 근데 원래 원뜻은 콩처럼 이제 볼록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볼록한 형태의 그 콩 종류 중 하나가 렌즈입니다. 그래서 빛을 집속하는 장치, 뭐 돋보기 같은 거, 이런 빛을 집속하는 장치가 이 렌즈 콩을 닮았기 때문에 렌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게 굳어서 렌즈라고 하면 콩을 떠올리기보다는 이런 동글동글한 모양의 빛 집속 장치를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빛을 집속을 한 다음에 그 집속한 빛을 이쪽에 있는 센서 쪽에 이제 집속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생물체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적외선이 나오는 특성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외선 특성에 검출되는 결과값이 변동되는 걸 이용해서 움직임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적외선을 이용해서 생명체의 생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이 모션 센서가 됩니다. 특별히 이 감지하는 것은 적외선이기 때문에 IR 모션 센서라고 합니다. IR 여기 보면 IR이라는 게 있죠. IR. IR은 뭔가 하면 이 적외선을 영어로 하면 IR입니다.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IR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레드는 당연히 빨간색이고 인프라는 이제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레드 IR을 이용해서 모션을 감지하는 센서. 근데 앞에 P는 뭔가 하면 앞에 P가 붙은 거, 요 P는 이제 패시브라는 뜻입니다. 패시브. 그러니까 패시브는 이제 수동적인 이라는 말인데 수동적인 이라는 말하고 IR 적외선하고 딱 붙이면 PIR이 되는데 이 PIR을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잘 모르겠죠? 이 적외선하고 수동적인 거하고는 도대체 뭐지? 능동수동? 이 말은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션 센서를 만들 때 우리가 적외선을 강제로 이제 방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이 센서가 적외선을 방출하는 방식은 액티브라고 부르고요. 능동적으로 적외선을 쏜다. 그래서 쏘았다가 돌아오는 빛을 감지한다. 자, 그렇게 하면 액티브 인프라레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이 모션 센서에 있는 적외선 감지기는 적외선을 쏘았다가 받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적외선을 받기만 한다는 뜻입니다. 적외선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PIR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IR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에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PIR 모션 센서를 그대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얘는 동작할 때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압이 들어갑니다. 전압. 자, 전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접지가 들어갑니다. 얘는 이제 접지 역할을 하는 거고 위에 플러스 V는 이제 전력용 전압이죠. 전력을 공급하는 전압. 혹은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 전압을 가해주면 자, 주변에 모션이 있을 때 이 모션이 렌즈를 통해서 회로로 들어가서 출력이 나옵니다. 이게 아웃풋 단자입니다. 아웃풋 단자. 아웃풋 단자에 나오면 이 단자에 전압을 이제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회로가 보입니다. 많이 봤던 회로. 이 회로는 뭔가요? 전형적인 TR 증폭기죠. 트랜지스터 증폭기 회로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TR 증폭기 회로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트랜지스터 증폭기 많이 이제 배웠는데 여기 보면
실제 회로에서도 이런 증폭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여기 컬렉트 쪽으로 전류를 이제 흘리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제 PIR 모션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션 센서를 등가 회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션 센서를 등가 회로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자, 우리가 등가 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잖아요. 그 전원 없이 저항이나 임피던스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원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 모션 센서는 등가 회로를 이제 만들 때, 자, 우리가 테버냉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식이 있었고, 노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브넨하고 노턴은 중요한 차이점은 테브넨은 전압이고 얘는 직렬 연결을 하는 등가 회로가 되고, 노턴은 전류원이면서 이제 병렬을 기준으로 등가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있는 경우에 등가 회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브냉 등가회로를 하든가 노턴 등가회로를 하든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택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회로 다시 한번 볼까요? 고민하고 있는 회로를 보면 회로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회로가 이 모양으로 생겼으면, 자, 이 회로를 내가 분석을 하는데 이 PIR 모션 센서의 내부는 복잡할 거잖아요. 자,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내가 고려해서 회로 해석을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효율이 나질 않아요. 완벽한 것도 좋은데 결과는 내야 되니까 완벽한 거를 살짝 밀어두고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게 전자회로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스파이스에 맡겨두는 게 전자회로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우리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이 PIR 모션 센서를 등가 회로로, 등가 모형으로 이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를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회로 특성이 직렬인가 병렬인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회로를 보면 얘는 분명히 전원부 회로하고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회로 구성이 직렬이었던 테브넨 등가 회로를 쓰는 게 좋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회로 그림을 그리면 테브넨 등가 회로로 그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접질 거고요. 그럼 여기에 전압이 VI가 있고 RS가 있고 1kΩ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이 VI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성인가요? VI는 자, 모션이 있으면 이 모션은 적외선을 이제 변동시키고요. 이 적외선 변동되는 게 센서를 거쳐서 전압으로 바뀌면서 이 전압이 변동되는 거죠. 이 전압이 이제 변동되면서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 값이 태빈의 등가 회로의 전압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회로는 전형적인 트랜지스터 증폭기 회로인데, 입력은 어느 쪽에 있나요? 트랜지스터의 입력. 자, 트랜지스터는 터미널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EBC라고 하는데, Emit, Base, Collect. 이 3개가 있는데, 자, EBC 3개.
세 개 중에서 입력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자, 그걸 알려고 하면 각 터미널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죠. 화살표 있는 데가 이미터, 그 다음에 티처처럼 생긴 데가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데가 컬렉터.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emit, base, collector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보면 입력이 어디서 들어가고 있나요? 분명히 얘는 베이스 쪽에서 들어가고 있죠. 베이스 쪽에서 입력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입력은 적외선 변동으로 인해서 유기되는 전압이 이제 테미널 등가이로의 전압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면 자, 그러면 입력은 분명히 얘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입력은 베이스에서 들어갔고요. 그럼 출력은 어디로 가나요? 자, 얘는 증폭기니까 출력도 이제 봐야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기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자, 증폭기 사용을 보려면 입력과 출력을 봐야 됩니다. 입력과 출력 봐야 되는데 입력은 베이스인 건 확실하고 그럼 출력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미터이든가 컬렉터이든가. 근데 이미터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까? 자, 이미터는 접지밖에 없잖아요. 접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출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컬렉터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는 뭐라고 부르나요? 자, 입력이 베이스로 들어가고 출력이 컬렉터로 나오는 자, 이러한 증폭기는 어떤 구성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증폭기는 CE 앰플리파이어, CE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E는 한번 이미터입니다. 자, 이미터 공통 증폭기입니다. 이미터가 공통인 이유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전압을 가해주려면 두 지점이 필요합니다. 전압은 정기적인 높이이기 때문에 두 지점의 차이가 전압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전압을 가해주는데 기준을 뭘로 삼는다고요? 이미터에 있는 전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미터가 들어갔죠. 컬렉터에서 출력을 뽑아낼 때도 출력 전압을 뽑아내는데 이 출력 전압의 기준을 뭘로 삼는다고요? 이미터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터가 공통되죠.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이 Common Emit Amplifier라고 부릅니다. 그럼 증폭기는 왜 구별할까요? 증폭기는 특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E 증폭기 같은 경우 보면 전형적인 증폭기입니다. 대부분 증폭기라고 하면 CE 증폭기, CE 앰플리파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증폭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폭기인데 얘는 왜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얘는 전력을 높입니다. 전력을 확실하게 잘 높일 수가 있는 증폭기예요. 전력을 높인다고 하는 거는 이 회로에서 전력은 뭐예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니까 전압도 증폭이 되고 전류도 증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력을 확실하게 높이는 증폭기가 됩니다. C 앰플리파이어는 전압도 증폭이 되고 전류도 증폭이 되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증폭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C 증폭기는 주로 사용되는 데가 초단 증폭기. 어떤 일을 하려면 신호가 커져야 되잖아요. 신호가 커져야 되는데 맨 처음에 신호를 증폭하는 게 초단입니다. 초단. 처음에 있는 단계라는 거죠. 처음 있는 단계. 초단인데 초단에 사용하는 증폭기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다 C 증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관점을 한번 볼까요? 요관점을 한번 보면 자, 그러면 자, 출력이 여기에 있는 요 지점으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 나가는 출력 쪽에 보면 회로 구성이 또 몇 가지가 있죠.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건 아닌데
요 새로운 회로 소자가 하나가 보입니다. 요 소자의 이름은 릴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릴레이 특성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이오드가 있는데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흘리고 있는 전류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기에서 전류가 이제 흘렀는데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컬렉터 전류라고 부릅니다. 컬렉터 전류는 왜 생기는 거예요? 베이스 전류에 베타가 곱해져서 생깁니다. 이 베타는 전류 증폭도가 됩니다. 뭐에 비해서? 베이스에 비해서 컬렉터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를 나타내 주는 전류 증폭도가 됩니다. 전류 증폭도. 그럼 이 전류는 베이스 쪽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 증폭이 되는 거고요. 베이스 전류는 왜 생긴 거예요? 이 적외선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센서에 전압이 유기가 되죠. 그걸 우리가 VI라고 있는데 얘 때문에 베이스 전류가 생깁니다. 얼마만큼 생기나요? 이렇게 RB라고 하면 얼마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알려면 뭐를 하면 됩니까? 여기에는 이 루프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압을 알고 RS에 걸리는 전압도 알고 RB에 걸리는 전압도 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베이스하고 이미터입니다. 요 전압은 아주 특별해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VBE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고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생각하면 이 VBE 전압은 0.7V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류는 얼마만큼 흐르는 거예요? 자, 이 두 저항의 전위차는 얼마입니까? VI 빼기 VBE잖아요. VI 빼기 VBE 요만큼이 이 두 저항이 걸리는 전위차가 됩니다. 전위차인데 RS하고 RB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의 등가 저항은 덧셈이니까 RS 더하기 RB 라고 하면 얘가 베이스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요 값이 여기로 쏙 들어가서 베타를 곱하면 흐르는 전류 IC, 컬렉터 흐르는 전류 IC가 됩니다. 요 IC는 베타만큼 곱해졌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를까요? 적게 흐를까요? 우리가 정확한 계산은 좀 더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는 전류는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전류가 많이 흘러요. 많이 흐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요 위에 요런 인덕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인덕터를 우리가 분명히 인덕터거든요. 회로 모양도 인덕터고 실제 동작되는 것도 인덕터로 하는데 요 인덕터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자,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는 소자를 인덕터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전자석이라고 불렀죠. 전자석. 자, 전자석이라고 불렀는데 요 전자석을 이용해서 스위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전자석을 스위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위치. 원래 스위치는 우리 손으로 꾹꾹 눌러서 딸깍딸깍 하는 게 이제 스위치인데 회로를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게 이제 스위치인데 요 스위치가 전자석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이름이 특별히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뭔가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말로도 그래서 번역은 하지 않습니다. 릴레이라고 그냥 번역하는데 저희는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이 돼서 전자석은 쇳덩이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석으로 인해 가지고 스위치가 딱 붙습니다. 그럼 어디로 붙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요 회로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회로 그림 보면 자 여기에 NO도 있고 NC도 있습니다. NO, NC. 처음 보면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NO, NC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할 텐데 NO와 NC는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NO, NC. 모르는 사람은 이제 노라고 하는데 노가 아니고 NO, NO입니다. NO, NO고 NC인데 얘는 뭔가 하면 여기 N은 노멀리라는 뜻입니다. 노멀리. 노멀리는 뭔가 하면 평상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입니다. 평상시 O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회로기 때문에 얘는 오픈이고 C는 닫혀 있다는 말은 closed입니다. 그러니까 normally open하고 normally closed입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에 신호가 흐르지 않을 때 회로를 연결하는 이 전선은 NC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이제 닫혀 있는 쪽에 이제 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normally open 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는 이제 NC 쪽에 이제 가 있는 걸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회로 구성 보면 NO, NC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normally closed 이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고 NO는 normally open 쪽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만약에 전류가 강하게 흐르면 자 릴레이에 있는 인덕터가 자석 역할을 하니까 자 normally closed에 가 있던 게 어떻게 됩니까? normally open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석 때문에. 자 평상시는 열려 있었는데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자, 요 스위치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회로가 닫히게 되죠. 회로 닫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됩니다. 자, 회로가 연결되는데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 230V AC에 회로가 연결이 됩니다. 회로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회로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버브라고 하는 건 백열등입니다. 등에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럼 이 회로는 사실 뭐예요? 우리 집 현관에 있는 회로죠. 우리 집 현관에 있는 회로.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딱 켜지는 그러니까 그 회로가 우리가 지금 분석을 했던 회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대략적인 회로 특성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모션 센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션 센서. 모션 센서라는 게 있어서 이 모션 센서는 바이스 전압을 V만큼 이제 걸어주게 되면 움직임에 따라서 모션이 적외선 변동으로 바뀌고 이 변형된 이제 적외선 변동은 전압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전압을 만들어 줘서 자, 그 전압을 이용해서 전압을 입력으로 해서 이 커먼 리밋 앰플리파이어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하면 베이스 전류에 따라 가지고 컬렉트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이 흐르는 전류는 전자석을 동작을 시키는데 이걸 우리가 릴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릴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릴레이는 전자석이 이제 붙게 되면 230V 회로를 닫게 되니까 이 백열등의 전원을 켜게 됩니다. 전원을 켜게 되는 재미있는 이제 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뭐가 보이는가 하면 근데 다이오드는 왜 있었지? 이 다이오드는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 이 다이오드가 있긴 한데 여기 다이오드가 있었잖아요. 다이오드가 있긴 한데 얘는 방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이 좀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한가 하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구동되는 소자입니까? 다이오드는 원래 다이오드는 화살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컬렉트 전류가 이제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다이오드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정상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같은 방향으로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하고 같은 방향으로 다이오드 연결하는 게 정상이에요. 얘가 정상적인 방향, 정방향인데 거꾸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다는 경우는 이제 역방향이라 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릅니까? 못 흐릅니까? 이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0입니다. 정방향에서는 다이오드가 0보다 꽤 크게 밀리암페어, 수십 밀리암페어 정도로 이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흐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는 정방향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거꾸로 역방향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평상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다이오드는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거의 0이라는 것은 개방됐다는 거죠. 오픈이라는 뜻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여기 있는 다이오드는 꺼져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 다이오드는 꺼져 있는데 켜지는 경우는 언젠가 하면 자, 이 다이오드가 켜지는 경우는 밑에가 전압이 플러스가 되고 위가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다이오드가 켜지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자, 이걸 한번 보면 걸어주는 바이오스 전압은 위가 분명히 높고 접지가 밑에니까 밑에가 낮아요. 자, 위쪽에는 전압이 높고 아래쪽에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이오드는 켜질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특별한 경우에 켜져요. 언젠가 하면 이 인덕터가 이제 전자석이 아니고 발전기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기. 발전기로 동작하는 경우는 이 다이오드가 켜집니다. 다이오드가 켜져서 여기에 있는 릴레이에 있는 전류를 굉장히 빠르게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릴레이가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회로 소자가 다이오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덕터에 유기된 전류를 아주 빠르게 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덕터라고 하는 소자는 굉장히 오묘한 소자입니다. 여러분도 이해하려고 할 때 애먹을 겁니다. 평상시는 전자석으로 동작을 하는데 발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전원을 끊었을 때, 전류를 끊었을 때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열심히 흘리다가 더 이상 모션이 이제 없으면 전압이 유기가 안 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적외선 변동이 있어야지 이 전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전이라고 하는 파이로 일렉트릭 이펙트에 의해서 초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초전 효과. 그래서 빛이나 열에 이제 반응해서 전기를 만드는 효과인데 움직임이 있어야지 얘는 신기하게 움직임이 있어야지 반응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VI라고 하는 이 전압 움직임이 있어야지 생기는데 움직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트랜지스터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꺼지겠죠. 트랜지스터가 꺼지게 되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면 인덕터에 원래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해요. 그러면 이 인덕터는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스스로 발전기가 됩니다. 이것도 신기한 현상이에요. 발전기가 돼요. 발전기가 돼서 오히려 밑에가 전압이 높고 위가 전압이 낮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켜져서 전류를 빨리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다이오드가 됩니다. 다이오드. 굉장히 이제 회로가 이제 신기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릴레이 회로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전류를 빼주기 위한 다이오드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우리가 또 보자는 거는 LM780이라는 IC입니다. 우리가 회로를 이제 공부할 때 이
항상 빼놓을 수가 없는 게 IC 회로도 이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IC 회로. LM7805. 얘가 이제 뭔지 알려면 찾아봐야 됩니다. LM7805 데이터 쉿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LM7805.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봐야 돼요. 자, LM7805는 뭘 하는 IC냐? 자,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자, 3터미널 1A positive voltage regulato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오드 공부할 때 배웠던 voltage regulator입니다. 이 전압을 굉장히 고정시키는 DC처럼 만들어주는 regulator 기능을 하는 게 LM7805였습니다. LM7805. 근데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이 부품은 이제 MC도 있고 LM도 있고 MC 다음에 마지막에 A를 붙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볼티지를 보면 5, 6, 8, 9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있는 건데 우리 회로는 보면 9V짜리였으니까 이 9V 전압을 안정적으로 출력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전압이 공급되는데 9V를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IC. 그러니까 9V가 들어오긴 하는데 얘가 이제 변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게 regulator입니다. regulator. regulator의 원래 뜻은 뭐예요? 법의 집행자. 법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는 애들은 막 갈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LM7805는 9V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전압은 다 9V로 강제적으로 맞추는. 그래서 LM7805 IC를 통과하면 거의 DC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로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싶으면 LM7805라고 하는 볼티지 레귤레이터 IC를 하나 달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되는 특성은 비슷해요.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고 접지 단자는 이제 연결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부저. 우리가 보통 부저라고 하잖아요. 버즐이 있는데 이 부저는 어떻게 동작되는가 하면 이 9V를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잖아요. 따라서 컬렉터로 연결해서 이미터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저 입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트랜지스터가 켜졌을 때.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백열등만 켜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부저를 단다고 하면 삐 소리가 나는 거죠. 삐 소리가 나도록 해주고 싶으면 요 회로 경로에 부저를 달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 움직임이 있을 때 소리를 내주는 기능까지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트랜지스터는 BC547이라는 걸 썼고 다이오드는 IN4007이라는 부품을 썼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데이터시트를 더 보면 이 회로 소자를 조금 더 이제 현실감 있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